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순서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은 다 납득이 가는데 카카오가 무려 2위로 랭크가 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크게 성공을 해서 온 국민이 쓰고 있고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음을 감지하고 금융 쪽으로 확장을 결심한 회사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인수합병으로 인한 무한 증식과 상장을 통해서 쉽게 거금을 손에 넣는 법을 터득을 합니다. 근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해먹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버려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고, 또 국정감사에 김범수 의장이 계속 불려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책임자들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랄 해저드의 대표격인 카카오가 가장 크게 해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인수합병에 달려든 곳이 바로 SM이죠. SM은 엔터 업계에서 나름 뿌리가 견고한 회사였으나 거기에도 탐욕을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수만 총괄이 있었기 때문에 SM도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터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카카오가 이제 기가 막히게 그 시점을 포착해서 SM을 급기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려고 할 때 하이브 역시 SM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카카오랑 경합을 벌였고, 하이브는 정상적인 방법을 쓴 반면에 카카오는 배재현이라는 그 CIO가 인수합병을 주도하는 인물이 반칙을 쓰게 됩니다. 다른 사모펀드를 몰래 참여시켜서 하이브의 지분 확대를 방해한 겁니다. 이때 개입한 사모펀드의 이름은 원아시아 파트너스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지만 당연히 한국인 슈퍼리치들로 구성된 회사고요. 이들은 지금 반칙의 대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카카오는 SM의 지분을 장악하고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의 상황이었고, 이제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이브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SM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이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카카오가 SM을 장악하자마자 어떤 쇄신을 했는지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죠. 아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아예 없었던 곳인데 카카오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느닷없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다면서 배당이 주당 무려 1,200원으로 배당 성향이 34%에 달하게 되고, 심지어 SM 자사주 보유 지분의 61.5%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대주주는 다름 아닌 이런 결정을 한 카카오 자신이죠. 카카오의 지분은 21.76%, 카카오 엔터의 지분은 19.11%, 거의 카카오 그룹에서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으로만 114억 원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SM 곳간에 있는 현금을 긁어담기 시작한 거죠. 카카오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에게는 또 배당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결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장 카카오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카카오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고요. 소각을 하면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분이 가장 많은 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판단이 된다. 괜히 F킬라에서 카카오가 SM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수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기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게, 카카오 대표들의 유일한 관심은 착취이기 때문에 이수만처럼 사업의 방향을 본인 중심으로 결정을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회사 돈을 구두쇠처럼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는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물만 쫙 빨아먹고 버린다거나 어디다가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금을 땡겨오는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한마디로 카카오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랬다 보니까 배당도 좋아지고 또 자사주 소각 뉴스도 나오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가격이 굉장히 싸졌죠. 그런데도 감히
SM 주식을 매수할 엄두가 안 난다. 왜냐? 카카오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SM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SM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경영 리스크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M의 미래에 기대를 해봄직한 뉴스가 나온 건데, 바로 대한민국 엔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가 SM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하이브의 SM 지분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하이브가 8.8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6%로 대폭 상승을 해서 3대 주주로서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카카오가 배려해준 배당 성향 덕분에 하이브로 25억 원이나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 하이브가 계속해서 SM 인수의 끈을 잡고 있다라면 SM을 넘어 K-팝의 미래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이브의 SM 지분이 늘어났다라는 내막을 보면은 이수만 전 SM 총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하이브에 86만 8,948주를 총 1,043억 원에 팔기로 했다. 결국 이수만 보유 전량을 하이브에 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카카오 엔터는 19.11%를 보유해서 2대 주주로 올라있고, 하이브는 12.6%이기 때문에 종전의 격차 10.3%에서 6.51%로 2대 주주와 3대 주주의 격차가 좁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제목이 불편한 동거입니다. 하이브랑 카카오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SM 엔터라는 주인 잃은 회사에서 으르렁대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거인의 대결 현황을 넷피셜로 상상을 해보면, 일단 지분은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팩트다. 41%이고 또 하이브는 12%이기 때문에 지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온전히 SM을 지배할 수 있을지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불법이 덜미를 잡혔고 책임자인 카카오 CIO 배재현이 구속된 상황이고, 그냥 배재현 꼬리자기로 끝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모든 인수합병 전략을 짜고 설계를 해왔던 그 배재현이라는 수장이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하이브랑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장군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촉이 매우 무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새로 임명된 정은하 신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멋지게 인수합병전에서 싸워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로 큰 내상을 입은 상황이고요. 하이브는 이 와중에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수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SM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금 뜯기고 이수만에게 또 1,000억 원 뜯기고 고가는 계속 비어가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카카오에서는 SM의 활용 가치를 카카오 엔터의 발판으로 쓸 요량이기 때문에 SM이 아직까지 남은 자산이나 IP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추풍 낙엽에 불과한 상황이다 라는 게 F킬라의 해석입니다. 고로 하이브의 입지가 커지는 것만이 SM이 엔터사로서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수만의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수만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이브에게 본인이 보유한 SM 지분 전부를 넘겨주고 본인은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철저히 이수만 본인만을 위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수만이 하이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과정을 보면은 이번 달까지 SM 지분을 넘겨야 주당 12만 원을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전에 하이브랑 이수만이 맺었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보면은 1년이 되는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만 유효할 수 있는데, 계약 날짜가 23년 2월 22일이기 때문에
이제 3월 22일이 넘어가면은 이 계약대로 팔 수가 없죠. 계약대로 이수만은 팔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8만 원보다 4만 원이 높은 12만 원에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수만은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거죠. 이수만다운 철저한 계산법에 의한 결정이었고요. 하이브는 계약대로 4만 원이 더 높은 가격에 이수만으로부터 사온 겁니다. 언제나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은 하이브 쪽이라는 겁니다. 카카오에게 당하고 이수만에게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파렴치한 범 사기꾼들에게 하이브는 계속 양보하면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수만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5,2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하이브로부터 확보를 한 상황이고, 현재 이수만은 SM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한 금액으로 본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글루밍 그레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또 중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업 이항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수만이랑 함께 프로듀싱 작업을 했던 유영진 작곡가랑 함께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돌을 키우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계약상 3년간 프로듀싱 사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나 봐요. 본인이 중국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나무도 거기서 심고 아이돌도 거기서 키우고. 어쨌든 3년 뒤에 이수만은 절치부심으로 더욱 두툼해진 자본력을 확보해서 SM을 다시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SM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고 법무법인 이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변 사람들을 매우 신경 쓰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스타일이죠. 예, 이렇게 이수만의 근황을 끝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